엄마, 나왔어, 엄마.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니. 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이라는 소식에 저희는 하던 일도 뒤로 한 채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엊그저께 뵈었을 때만 해도 말씀도 곧잘 하시고 혈색도 좋아 보이시길래 이대로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서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둘째 며느리 왔구나. 네, 어머니, 저예요. 저 왔는데 일어나 보셔야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 엄마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기력이 없으신지 좀처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시고 코에 산소 튜브를 거신 채 가쁘게 숨을 쉬고 계신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숨이 멎으실 듯해 보였습니다. 오늘이 고비일 거라는 매정한 의사 선생님의 설명 때문인지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던 저는 금방이라도 애간장이 녹아 없어질 것 같았어요. 아직 모시고 가지 못한 곳도 너무 많고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만 한데 어머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봄에 저랑 꽃 구경 가시자고 그러셨잖아요. 겨울에는 온천 여행도 가시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어머니. 엄마, 제발 조금만 힘내보세요. 예?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생에 미련도 없고 그냥 네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그래, 엄마.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야지. 대장부 같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실까? 시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시기라도 하듯 평소답지 않게 약한 소리들을 하셨습니다. 일찍 아버님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대장부 같던 어머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저는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늘 당당하고 손도 크시고 빠릿빠릿하시던 어머님이 언제 이렇게 야위신 건지. 안타까움에 붙잡은 어머님의 손은 너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머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저희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창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는 중에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엄마 벌써 가셨어? 엄마 아직 안 가셨어. 형은 오자마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나는 엄마가 눈을 감고 있길래 가신 줄 알고 그랬지. 엄마가 기력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그러길래 형은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 우리보다 병원이랑 훨씬 가까운 데서 살면서 우리가 1시간 반 걸려서 와 있을 동안 형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야, 우리가 뭐 너처럼 한가한 줄 아냐? 너야 그깟 카센터 문 닫고 튀어오면 그만이지만 나는 강의하다가 취소하고 오는 게 쉽지 않다고. 이것도 연락받자마자 거의 바로 온 거야.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고 잘났다고. 그러다 엄마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이 자식이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성질을 내네? 야, 너는 10년 만에 만난 형 보고 할 소리가 그딴 소리밖에 없냐? 병실 문을 벌컥 열어 제낀 건 다름 아닌 제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 지척에 살면서도 멀리 사는 저희보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 늦게 왔다고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평소에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형님네보다 저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쌓인 게 많아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아주버님 성격을 생각하면 저는 남편이 10분 이해가 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러 모인 자리에서 싸우려고 그러는지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님 다 듣고 계시잖아. 어머니랑 한마디 더 해도 모자랄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휴, 내가 참아야지. 다행히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화를 삭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겨우 어머님과 다시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다시 제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이게 무슨 기름 냄새야? 그러게, 아까 병실 입구에서부터 꾸리꾸리한 게 신경을 긁지? 아휴, 이거 동선애한테서 나는 냄새인가 보네. 동서, 여전히 카센터 하나 보지? 진짜 동선애는 여전하구나. 아니, 아무리 급해도 옷은 좀 갈아입고 오지. 카센터에서 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없는 티 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병원에 오는 사람들 꼴이 이게 뭐야? 아픈 우리 엄마 기름 냄새에 돌아가시겠네. 그래, 동선애 옆에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겠어, 정말. 아주버님 뒤로 따라 들어온 형님이 어디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저희가 카센터를 운영한다고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저희는 그때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오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지 못했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 옷을 갈아입을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옷에서 기름 냄새가 좀 나기로서니 꼭 말을 저딴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늦게 온 아주버님을 보고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서 일부러 타박을 하는 게 뻔해 보였죠. 급하게 오느라 옷을 갈아입을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뵙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돼서 예의가 너무 없네. 나 같으면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기름 냄새 풍기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왜 시비를 거느냐고 막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아주버님과 신랑이 한다고 말렸던 저였는데 제가 되려 형님과 말씨름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어오려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만나자마자 시비를 거는지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너무 당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님네와 연을 끊고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었어요. 형님네가 저희를 무시하는 이유는 카센터 일을 하는 저희들이 자신들과 수준이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시고 형님은 중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명예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는 못 배워서 옷에서 기름 냄새 풍기며 기름밥을 먹는다고 늘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그것도 같은 가족끼리 저희를 그렇게 무시했었죠. 야, 근데 너 그 손톱에 때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왜? 이게 거슬려?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아니, 좀 손을 박박 씻던가. 다 큰 놈이 흙장난한 것처럼 그게 뭐냐? 네가 젓가락질할 때마다 그때가 눈에 보여서 더러워서 같이 밥을 못 먹겠어. 누구는 손을 안 씻어?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진다고 내가 전에 설명했잖아. 기름 때문에 착색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 손 깨끗해. 근데 형은 왜 자꾸 더럽다 그래? 아휴, 그러게 어릴 때 공부 좀 하지. 뭐 한다고 그러고 사냐? 네가 대학 갔으면 지금 그러고 손에 기름 묻히면서 살겠냐?
이래서 학창 시절이 중요한 건데 말이야. 뭐?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대학 안 간 게 누구 때문인데 그때 형이 삼수하느라 엄마가 내 학비까지 댈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대학 포기한 거잖아. 그때 형이 한 번에 대학 붙었었으면 나도 대학 갈 수 있었어. 그래도 나는 형한테 불평 한 번 없이 아무 말 안 하는데 형은 나한테 왜 난리야? 내가 카센터 하는데 형이 보태준 거나 있어? 뭐? 아니 이 자식이 근데 형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네? 야, 네가 대학 못 간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삼수를 하던 오수를 하던 너는 네 실력껏 공부해서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부모가 학비 못 대주면 대학 못 가냐? 그렇게 대학 가고 싶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학금 받지 그랬냐? 근데 이 자식은 지가 공부 못한 걸 가지고 왜 남 탓을 하고 자빠졌어? 그러는 형은? 형은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삼수나 했어? 그리고 내가 그런 형을 보면서 어떻게 대학을 꿈꿔? 형이 삼수하는 동안 엄마가 쎄 빠지게 돈 벌러 다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대학 갈 생각을 해?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대학 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그래도 형은 우리 집 장남이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형 하나 대학 보내야겠다 싶어서 내가 돈 벌었던 거야.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네 돈 받아서 대학 다닌 줄 알겠다? 그래 봐야 공장 다니고 잡일하면서 얼마 벌어오지도 못한 게. 그거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그 돈 벌어온 덕분에 엄마가 허리 피고 산 거야. 형 대학 등록금에 우리 세 식구 생활비에. 그거 엄마 혼자 어떻게 벌어. 그러는 와중에도 형은 동아리다 뭐다 대학 다니면서 알바 한 번은 안 했잖아. 그러다가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하고. 그러느라 형이 집에 돈이나 한 번 갖다 준 적 있어? 엄마한테 효도나 제대로 해봤냐고. 이 엄마, 이제 할 거야.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야. 남편과 아주버님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들 싸우곤 했습니다. 물론 늘 먼저 시비를 거는 쪽은 아주버님이었죠.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지나갈 일을 꼭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던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을 가지고 무시하고 욕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럼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화를 내다가 그렇게 늘 형제 싸움으로 번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형제를 말리시기 바쁘셨어요. 아이고, 다들 그만 좀 해라. 오랜만에 모여서는 또 이렇게들 싸울 거야? 너희들이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들 싸워. 엄마, 저놈 자식 하는 짓 좀 보셔. 저놈이 하는 말 못 들었어? 감히 지 형 보고 이러니 저러니 따져 묻잖아. 아니, 지가 대학 못 간 게 내 탓이래. 형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그러게 왜 남의 직업 가지고 무시하고 깔아뭉개. 나는 내일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형이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무시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 야, 모르겠으면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네 형은 대기업 다니는데 그 동생은 카센터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냐고. 무슨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뭐 죄 지었어? 내가 남의 등쳐먹고 살아?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기는 어떻게야. 무식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겠지. 아무리 좋게 봐준다 그래도 카센터 하는 게 뭐 자랑이나 되냐? 대학도 못 나오고 기술 배워서 그러고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밖에서 동생 얘기를 안 해. 형제 있냐 그러면 없다 그런다고. 병준이 너 그만 못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병준이 너 하나 대학 보낸 게 아직도 마음에 맺히는데 왜 너까지 기준이한테 그러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엄마도 저놈 감싸주지 마. 쟤 대학 못 간 게 왜 엄마랑 내 탓이야? 지가 머리가 나쁜 탓이지.
그리고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머리만 좋았어 봐라. 대학 안 가도 성공하지? 저놈은 머리가 나빠서 손에 기름 묻히면서 사는 거야. 내가 암만 성공하면 뭐해? 동생 놈이 집안 망신 다 시키는데. 너 사는 꼴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퍽이나 좋아하실 거다. 진짜 그만 좀 하지. 어디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이고 있어? 아이씨, 내가 진짜 형 안 보고 살고 말지. 아이고, 제발들 그만 좀 해라. 이 늙은 놈이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리셔야 형제의 싸움은 겨우 끝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 사이의 깊은 골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말리시니 어쩔 수 없이 말싸움을 그칠 뿐이었지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사과해야 할 일인데 아주버님이 그럴 일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두 형제 사이가 좋아질 일은 절대 없어 보였죠. 게다가 아주버님이 저러니 형님도 그러는 건지 제가 시집 온 뒤로는 형님까지 저한테 시비를 걸어대더라고요. 어머, 동서한테 무슨 이상한 냄새 난다. 이게 무슨 냄새야? 예? 냄새요? 이상하다. 씻고 왔는데 무슨 냄새가 나나요? 웬 기름 쩐내 같은 게 나서. 동서가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코를 찌르던데. 정말 씻은 거 맞아? 네, 정말 씻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아무래도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카센터에서 일을 하느라 몸의 냄새가 아예 배어버렸나 봐요. 어쩐지. 그래서 기름 쩐내가 났나 보다. 어머, 동서 진짜 고생하고 사나 보네. 그러게 왜 하필이면 카센터 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 아무리 친정 못 살고 배운 거 없어도 그렇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는 건데 말이야. 예?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동서는 본인이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 하필이면 서방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시집 오자마자 카센터 일 돕는데 그게 자랑이야? 저는 저희 남편이 카센터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그런 남편 도와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울 것 없어요. 자랑이라고 할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요? 동서, 나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동서가 짠해서 하는 말인데 괜히 내 앞에서까지 자존심 세울 거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동서 처지가 뭐 달라져? 그러고 보면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한다. 하긴 동서도 고졸이랬지? 그럼 뭐 동서 수준의 적당한 남자 만난 거겠네. 그래, 역시 결혼은 끼리끼리야. 그치? 뭐라고요? 결혼 전 저는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는 카센터를 하는 남편을 도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격리나 사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살려서 카센터에서도 세무일이나 기타 사무일들을 바쁜 남편 대신 제가 처리하게 되었어요. 가끔 남편이 일손이 필요할 때면 옆에서 거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처럼 직접 차를 고치고 기름 묻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지 형님은 저를 보기만 하면 코를 잡고 기름 쩐내가 난다 난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 몸에서 냄새가 나나 싶어서 괜히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형님이 냄새에 예민하신가 보다 싶어서 형님을 뵐 때면 일부러 더 몸을 꼼꼼히 씻고 평소 잘 뿌리지도 않는 향수까지 뿌리고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형님은 늘 저한테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코가 이상한 건지 저한테는 전혀 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부러 그러는 걸 알아차렸죠. 설마 했는데
형님도 아주버님처럼 저와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대학 나와서 교사의 대기업 다니는데 저나 남편은 고졸의 기술직이라 무시한다 이거였죠.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형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동서 사이에 잘 지내보려고 그래도 한쪽에서 뻔히 무시를 하는데 저 혼자 잘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피하면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무시에 저희도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넘어지니 저희도 참는데 한계가 찾아온 거죠.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 시어머니가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어머니도 저희의 결정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형네 안 보고 살고 싶어. 아니, 안 볼 거야. 뭐? 형을 안 보겠다니 의절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 의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참을 만큼 충분히 참은 거 엄마도 아시잖아.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기준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형제인데 니들이 그렇게 멀어지면 어쩌냐. 그게 내 탓이야?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근데 내가 아무리 참아보려고 그래도 형이 자꾸 건들잖아. 나 볼 때마다 그놈의 카센터의 대학 얘기에 맨날 일부러 내 상처 건드리면서 사람 가지고 노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참아? 그래도 네 형은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형이 내 걱정을 한다고? 아니, 진짜 걱정되면 동생 어려울 때 한번 챙겨주기나 했어야지. 형이 언제 생전 내 걱정을 했어? 어릴 때부터 형은 남 걱정이라고는 안 하는 인간이었어. 애초에 형이 누구 걱정을 했으면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 삼수는 못하지. 대학 갈 적에도 집안 형편 생각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더니 대학 졸업하고도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고 백수로 몇 년을 버티다가 그러다 취직하자마자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돈 받아갔잖아. 네 형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느라 그런 걸 텐데. 그래, 나도 네 마음 안다. 네가 형 때문에 이거저거 포기하고 산 건 나도 알지. 그래도 네 하나뿐인 형인데 좀 참아주면 안 되겠냐? 네 형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시간 지나고 더 먹으면 형도 철들고 너 챙겨줄 거야. 아니, 나는 이제 와서 형한테 뭐 받고 싶지도 않고 챙김 받을 마음도 없어. 그리고 이미 여태 많이 참았어. 그리고 나는 참는다 그래도 이 사람은 왜 그런 꼴 당해야 해? 이제는 형수까지 나서서 우리 괴롭히는 거 알아? 큰애가? 큰애가 왜? 형수가 이 사람이 놔두어서 카센터 한다고 왜 그런 일이냐 하고 사냐 그랬대. 나나 우리 와이프나 둘 다 고졸이라 끼리끼리 잘 만났다 그랬대. 그러게 내 와이프는 나 만나서 이 집에 시집 온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와이프까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해? 그런데도 내가 형이랑 형수 봐주면서 계속 참아야 해요? 어머니, 사실 저도 그동안 티내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랑 어머님 봐서 제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가 않네요. 이대로 감정의 골만 계속 깊어지는데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니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나도 몰랐다. 그냥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이 틀린 모양이구나. 시간이 지나서 달라질 거였으면 진작 달라졌어야지. 형이나 형수나 그 천박한 본심은 절대 안 바뀌어. 아무튼 내가 엄마더러 천륜 끊으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내가 형이랑 연 끊는 건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는 따로 뵈러 자주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형이랑 안 보고 산다고
엄마랑도 안 보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엄마도 나 없이 형네랑 잘 지내시면 되고. 그래, 그래라. 니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래, 형이랑은 안 보고 살아도 엄마는 보러 와야 한다. 알겠지? 그럼요, 어머니. 형제간 사이는 그렇게 됐지만 자식돌이는 잘할 거예요. 그래도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요.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따지고 보면 네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시작한 일인 건데. 그래도 그놈도 내 자식이라고 내 손으로 내치지 못하는 걸 이해해다오. 아무쪼록 니들 뜻은 알겠으니 니들 좋을 대로 해라. 어머님도 처음에는 형님네와 의절하겠다는 저희를 말려보려고 하셨지만 얘기를 다 들으신 뒤에는 저희 결정에 따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잘못하셨다 싶으셨겠죠. 그래서 형제간에 멀어지는 게 마음 아프셔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허락까지 받은 저희는 그 뒤 일절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형님네는 저희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가게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고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저희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번호까지 바꾸며 비로소 연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도망을 쳐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이사를 오고 나니 그 인간들 안 보고 살아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게를 새로 옮긴 뒤로 장사도 훨씬 잘 됐고 말이죠. 다만 시댁과 멀어진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차로 1~2시간 거리이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형님네와 일절 교류 없이 시어머니만 따로 뵈며 지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는 이래저래 죄송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내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인간들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러게, 나도 싫다 했지만 내 생각보다 더 스트레스였나 봐. 하긴 남도 아니고 가족이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지. 차라리 생판 남이 낫지. 가족이랍시고 선 넘고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그런 형제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내가 형한테 평생 양보하고 희생한 게 얼만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아주버님 진짜 인성 바닥이야. 아니, 당신이나 어머님은 안 그러신데 어떻게 아주버님만 그러시지? 그 아주버님 소리도 이제 하지 마. 아니, 나부터 형 소리 끊어버려야지. 이제 나한테는 형 같은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 외동아들이라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 죄송해서라도 엄마한테 잘 하자고. 그래, 어머님이 우리 위해서 이해해 주셨지만 속은 얼마나 썩으셨겠어. 자식들이 싸우는 거 보기 좋을 부모는 없을 텐데. 우리가 어머님한테는 정말 큰 죄 지은 거지. 어쩌겠어. 그 인간들이 그 모양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아무튼 앞으로 우리는 엄마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어머님 자선 사업 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어쨌거나 형제간에 의절한 것이 어머님께는 상처가 됐을 텐데 싶어서 저희는 어머님께는 참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려 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젊어서는 혼자 자식 둘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시고 조금 여유가 생기시고부터는 봉사와 기부를 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대학 등록금이 부담일 정도로 집안 형편이 여유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다행히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 잘 되어서 형편이 꽤 풀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버신 돈을 당신에게 쓰지 않으시고 남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자선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 중에서도 어머님은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채우고 싶은 가슴 아픈 상처가 있으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남편과 아주버님 위로 형님이 한 분 더 계셨었는데 그분이 아주 어릴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겨우 서너 살 나이에 병을 얻으셨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의 일이 가슴에 내내 사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그래서 자식들에게 모질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을 떠나보내셔야 했던 어머니는 당신처럼 안타까운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틈날 때마다 소아병원에 봉사를 다니시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사업이 되신 거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윳돈이 생기면 작은 돈이라도 어머님 재단에 기부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저희를 기특하게 여기셨죠. 그런 어머님이 여태 살리신 아이가 몇 명인지 어머님은 아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시며 그 일을 당신의 남은 평생의 본분으로 삼으시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셨죠.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어머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어머님께서는 70대의 나이에 병을 얻으셨습니다. 어머니, 암이라뇨?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렇다는구나. 그래도 암이라도 요새는 괜찮대요. 열심히 치료받고 하면 금방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요즘 암이 뭐 불치병이야? 엄마는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글쎄다. 의사 말로는 3기가 지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큰 미련이 없구나. 안타까운 게 있다면 내가 죽고 나면 아픈 애들은 어쩌나 싶어 그 걱정이 되는 거지. 나야 살 만큼 산 노인네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미련이 없으시다뇨. 악착같이 버티셔야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또 어쩌고요? 어머님 남은 평생 아픈 아이들 위하면서 사시겠다고 하셔놓고 어머님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그러게 그거 하나 눈에 밟히는데 그래도 어쩌겠니. 나한테 주어진 삶이 이뿐인 듯한데 나야 별 걱정 없다지만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구나. 갈 때 조용히 곱게 가고 싶었는데 괜히 내가 늙음하게 자식들한테 폐가 되는구나. 어쨌거나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니들 할 일이나 해라.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자식들한테 피해라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엄마 치료비니 뭐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치료나 잘 받으셔. 그러세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어머니는 염려 놓으세요. 나는 괜찮다니까. 그러지들 말라니까 정말. 왜 하필 어머님같이 좋은 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저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70대가 적은 나이는 아니라지만 100세 인생이라는 요즘 세상에 어머님의 나이는 너무나 한창이었어요.
아직 하실 일도 많고 누리셔야 할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몹쓸 병을 얻으셨다니 저는 속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릴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프신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멀리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거의 매일 운전을 해서 오가며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제서야 연을 끄는 형님네와 마주칠 일이 생길까 싶어 괜히 신경이 쓰였는데 참 허무하게도 저희가 어머니 병실을 지키는 동안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뵐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들이 없을 때 오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괜히 형님네를 감싸주려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더라도 사람이 오가면 티가 나야 할 텐데 병실 어디에서도 형님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병원에 뭘 두고 가거나 어머님을 특별히 챙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늘 자기네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보다 시어머니께 소홀했던 형님이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도 이리저리 바쁘시고 건강하셨으니 안 챙긴다고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병상에 계신데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리 무심할까 싶더라고요. 그놈의 대기업이 뭐고 교사가 뭔지 다들 너무 잘난 일들을 하시느라 아프신 어머니 뵐 시간도 없나 싶었습니다.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며 기가 막혔지만 이미 오래전 연을 끊고 사는 사이에 제가 참견할 일도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라도 어머님을 잘 챙겨드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어머니를 챙겼음에도 어머니는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는 마지막 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말뿐이었고 독한 항암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희도 점점 희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님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며 결국 임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형제들은 또 싸움이라니 저는 끝까지 어머님을 뵐 낯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꼴을 보이네요. 아니다. 둘째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그래도 나는 네 덕에 편히 간다.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특별히 고맙구나. 내가 네 마음은 죽어도 잊지 않으마. 어머니, 저는요? 저한테는 안 고마우세요? 섭섭하게 왜 동서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마 지금 유언하시는 거예요? 유산 가지고 차별을 두시거나 그러시려는 건 아니시죠? 형님, 지금 이 상황에 유언 얘기가 나오세요? 어머니 힘드신 건 안 보이시냐고요? 동서는 가만히 있어. 그럼 이 상황에 유언 얘기하지. 언제 할 건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하려고? 어머니, 정신 조금이라도 있으실 때 유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세요. 그래야 어머니 가시고 나서 저희들도 혼란이 없죠. 그래, 엄마, 유산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 좀 더 줄 거지? 그치? 얼마 안 남으신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제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자 형님은 그 말을 듣고 유언을 하는 거냐며 냅다 유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에 비해 어머님께 해드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혹시 어머님이 저희한테만 유산을 주실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였죠. 겨우겨우 숨을 내뱉으시는 어머니에게 유언을 말하라 닥달하는 형님이나 장남이니 유산을 더 달라며 조르는 아주버님이나 둘 다 아주 천박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언제는 우리 부부보다 훨씬 잘 번다며 온갖 유세를 다 떨더니
유산은 그리도 탐이 났나 봅니다. 그래, 니들이 바라니 지금 유언을 하마. 뭐야 엄마, 어떻게 나눠줄 건데? 내가 달리 물려줄 건 없고 앞으로는 알아서들 잘 살아라. 엄마가 가르친 것 잊지 말고 늘 남들과 나누며 살아야 해. 알겠지? 무슨 소리야? 물려줄 게 없다니? 엄마가 물려줄 게 왜 없어? 엄마 집은, 재산은? 이미 진작 다 정리했지.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소아병원 짓는 데에 기부했다. 내가 가는 마당에 이 세상에 남길 게 뭐가 있겠니? 아, 엄마! 그딴 게 어디 있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자식들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자식한테 퍼주고 살더니 죽는 마당에 끝까지 자식은 나 몰라라 하는 거요? 형,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돌아가시는 분 마음 편하게라도 해드려야지. 어디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입 다물어 자식아. 너는 분하지도 않아? 야, 괜히 엄마 앞에서 착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히 나보다는 네가 더 아쉬울 거 아니야. 우리보다 형편도 빠지는 게 왜 끝까지 잘난 척이야 진짜. 형이 속물이라고 나까지 속물이라는 거야? 말 똑바로 해. 나는 형과 달리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엄마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실 만큼 해주셨는데 그럼 남은 건 다 엄마 몫인 거 아니야? 엄마 재산은 엄마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일이지. 그걸 왜 형이 간섭해? 아무튼 나는 엄마 의견에 찬성하니까 괜히 형의 그 천박한 유산 타령에 나까지 끼워 넣지 마. 뭐라고? 이 자식이 진짜 끝까지 이런 식이네? 동서라도 대신 뭐라고 말 좀 해봐. 서방님은 저래도 동서는 생각 다를 거 아니야. 동서, 정신 차려. 그렇게 착한 척한다고 누가 밥이나 먹여줘? 동서 아직도 힘들게 기름 냄새 풍기면서 살면서 정말 유산 안 아까워? 그러지 말고 동서라도 어머니 설득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유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어머니한테 해드렸는데요, 뭘. 그래, 우리 둘째가 나한테 해준 게 참 많지. 둘째 아니었으면 내가 이리 편히 눈을 감을 수는 없을 게야. 뭐가요? 동서가 뭘 어쨌는데요? 우리 둘째 덕분에 내가 자선병원을 짓게 되었거든. 아이들을 위한 소아병원을 짓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고 가는 줄 알았더니 둘째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둘째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선병원이라뇨? 어머니, 가시는 마당에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원이 그냥 건물도 아니고 병원 짓는 게 뭐 한두 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동선의 덕분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선망이 오셨나? 어머니가 제 덕에 자선병원을 지을 수 있었다며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말씀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차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형님 말대로 병원을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기껏 카센터를 하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쉽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이 떠나시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으시도록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렸거든요. 어머니 정신 멀쩡하세요. 형님이나 아주버님한테는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서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동서네가 카센터에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야, 동서? 정말이라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그럼 이 와중에 제가 형님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뭔데요? 그래,
사실이에요, 다.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되어서 그 돈 절반을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소아병원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냐? 엄마 가시는 마당에 허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야? 진짜라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럼 너 같으면 지금 네 말을 믿겠냐? 아니, 카센터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병원을 지어? 땅 팔아서 돈 벌었다. 왜? 땅? 네가 무슨 땅이 있어? 이 자식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저희가 5년 전에 지금 카센터 자리에 있는 땅을 구매했어요. 그때는 은행 빚까지 내서 어렵게 구매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부지가 개발이 들어가면서 땅값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백억이 넘는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절반을 어머님이 바라시는 병원 건립에 기부했던 거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기부증서랑 내역 확인해 보시던가요. 이게 정말로... 어머, 세상에, 진짜네? 이제 믿으시겠어요? 아니, 몇백억? 야, 기준이 너 정말 몇백억이 있다는 거야? 그래, 나 이제 부자야, 형. 이제는 형이 평생 벌 돈보다 내 은행에 들어올 이자가 더 많을걸? 형이 늘 나한테 말했었지. 기름밥 먹어서는 돈 못 벌 거라고. 나더러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사람 무시했지. 근데 이걸 어쩌냐? 이제는 형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됐는데? 야, 기준아, 진짜 부럽다, 야. 그럼 네가 엄마 병원도 지어주고 그러고도 돈이 꽤 남았겠네? 야, 그럼 형한테는 뭐 없니? 응? 그래도 내가 네 하나뿐인 형인데 임마. 형이라고? 잊었나 본데 우리 10년 전에 형제의 연 끊지 않았나? 나한테 형이 어디 있다고 이래? 야, 기준아, 너 왜 자꾸 옛날 일을 가지고 그러냐? 그래,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건 옛날에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안 그래. 내가 너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무시하냐? 그리고 기름밥 먹니 뭐니 그런 얘기 한 거는 네가 몸 쓰면서 힘들게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그걸 뭘 또 무시를 했다고 그러냐, 짜식아. 형제 사이에 그 정도 참견도 못하면 그게 형제냐? 형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덕분에 정말로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 넓은 네가 너그럽게 형 용서해줘라. 응? 저희가 떼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인지 속내가 뻔히 보여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부부는 일심동체인 건지 형님마저 저한테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동서. 우리 옛날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 이제 어머님도 떠나시면 가족이라고는 서로뿐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돈독하게 잘 지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우리지만 아이들은 또 무슨 죄야. 서로 사촌간에 형제처럼 지내게 해야지.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지난 10년간 동서네랑 안 보고 지내면서 생각 많이 했어. 그때는 무심했지만 지나고 보니 동서가 나한테 참 소중했구나 싶더라고.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동서 정말 동생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친동생 같아서 한 말인데 표현이 잘못돼서 동서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옛날 일은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아마 어머님도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실 거야. 형님, 뭘 바라시고 이러시는지 알겠는데 이제 와서 이러지 마세요. 저희들이 바보도 아니고 설마 그런 성의 없는 말에 넘어갈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게 평소에 잘들 좀 하시지. 뒤늦게 속에도 없는 말 한다고 저희 마음이 돌려지겠냐고요.
솔직히 저희는 형님네처럼 돈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이 많은 돈 저희들끼리만 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려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 거고 앞으로도 저희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다 도와줘도 형님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 안 생길 것 같으네요. 아니, 왜 그래 동서? 내가 미안했다고 하잖아. 나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서 이러는데 동서 정말 이럴 거야? 우리랑 잘 지내고 싶었으면 진작 잘하셨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참을 때는 사람 속을 뒤집어지도록 긁어놓고 이제 와서 어디 그딴 소리를 해요? 우리가 형님이랑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 알기나 해요? 애초에 형님네 때문에 고향 두고 이사 가서 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동선애가 선택한 거지. 왜 우리 탓을 하고 그래? 그래도 이제는 형님한테 좀 고맙기도 해요. 그때 형님 아주버님 피해서 이사 가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지금 카센터 부지를 살 일이 있었겠어요? 그럼 더더욱 우리를 챙겨줘야지. 우리 덕분이라면서.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남을 도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부터 먼저 도와야지. 동서는 시조카 걱정도 안 돼? 내가 남의 자식을 왜 걱정해요? 그러는 형님은 우리 애들이 올해 몇 살인지 알기나 해요? 아니, 우리 애들 이름은 제대로 알아? 애들? 애들이 올해 초등학생인가? 됐다 그래. 기대도 안 했지만 성의도 없네 진짜. 이런데 무슨 형제야. 내가 어머니 앞이라고 형님 해주니까 아직도 우리가 동서지간인 줄 아는 모양이네. 우리 연 끊은 지 오래고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괜히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설치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대로 당신네들 상종할 생각 없으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든 저희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에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만 했어도 진작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눴을 텐데 이미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저희들이 형님네를 도와줄 이유는 없었네요. 그렇게 10년 만에 재회는 악담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얼마 뒤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만 다행히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저희도 그나마 자식돌이를 했다 싶어 마음이 놓였죠.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 부부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카센터 일을 열심히 해오던 저희가 더 이상 카센터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애초에 그 땅을 팔 때부터 개발이 들어갈 때까지만 일하기로 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돈도 많은데 이걸로 뭘 하며 살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어머님의 유지를 이어받는 게 맞는 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그런 어머님처럼 사회활동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봉사를 다니며 보람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베풀며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베푼 만큼 저희에게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진 것을 늘 나누시며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